자, 취업정보센터 2부 취업의 비밀 뽑히는 자소서 시간입니다. 네. 자,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일상과 이슈를 통해서 쉽고 재미있고 하지만 실속은 꽉 차 있는 자소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판에 자기소개서 5글자 띄워놓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이 시간 주목해 주세요. 네. 뽑힐 수 있는 자기소개서 쓰는 비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또 궁금합니다. 네. 알려주시죠. 네, 오늘 좀 우리 8대 스펙이란 말 참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올해 초부터 상당히 많이 나온 말인데 이 사실 이 8대 스펙을 자소서에 어떻게 녹여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돼서 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8대 스펙, 신현종 대표님께서 8대 스펙은 자기만 족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도 나는데 네. 스펙을 쌓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잘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저는 이런 걸 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면 좀 자랑 같기도 하고 이걸 좀 어떻게 이게 나열을 하면 녹여내죠? 쉽게 공감을 얻을 수가 없죠. 그렇죠. 보통 이제 자랑 같고요. 이제 제가 방송에서 한결같이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게 바로 이 스펙은 자기 만족이다.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라,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과 목표를 두고 적당한 스펙이 되었을 때 이제 구직 활동에 좀 전념해라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쇼핑의 예를 좀 들게요. 어떤 제품을 좀 구매를 할 때 네. 우리가 많이 따져보잖아요. 좀 물론 당연히 비싼 게 좋죠. 비싼 게 좋고 하겠지만 내가 이 가격 대비 어떤 게 가장 적합한가, 성능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머니 사정도 좀 봐가면서 우리가 쇼핑을 하게 되는데 이 취업이 마찬가지예요. 스펙을 계속 높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먼저 고민을 좀 해보고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해서 이 구직 활동으로 뛰어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하라는 건 다 했는데 이제 구직 활동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시즌이 딱 오거든요. 네. 그럴 때 내가 지금 취업 준비를 새로 해야 되나? 그동안 나는 뭘 했지? 이런 고민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대학생들이 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도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두 분은 좀 어떠셨어요? 글쎄요. 저는 뭐 어땠어요, 홍선희 씨는? 저는 스펙 쌓느라고 그래도 조금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노력을 예. 했던 것 같아요. 방학 한동안의 방학 한 3달 정도는 영어 성적 따는 데만 노력했던 적도 있고요. 극과 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선희 씨. 그렇군요. 저는 일단 무조건 놀았습니다. 놀고 돌아다니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재건 MC처럼 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온라인 게임도 좀 같이 하는 이런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사실 그 대학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서 글로 써봐라. 네. 그럼 사실 좀 꼽기가 어렵죠. 그리고 사실 매일 일상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살면서 보면요. 그래서 그렇죠.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고 기억에 남는 게 도대체 어떤 글인지 또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대학 생활 동안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휴학으로 이어지죠. 근데 휴학을 해서 좀 어학연수나 자격증 같이 좀 돈 쓰는 스펙을 좀 쌓으려는 또 이런 경향도 많이 보여주는데 그건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로 그것들만 채웠을 때 사실 이 글이 완성되지 않고요. 좋은 네. 소재라고 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취업을 걱정하면서 쌓았던 스펙들 이걸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8대 스펙이 사실 경험 스펙에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 생활을 했고 또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좀 밑으로 좀 예문을 들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식스펙이 아니라 에이스펙. 네. 네. 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8대 스펙, 무엇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혹시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 이제 학교 전공이죠. 예, 스펙 넘버 1이죠. 이제 신경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부분인데 그래서 4학년 때 재학 중이거나 지금 사실 구직 활동에 온 단계라면요. 이 지금 스펙은 바꿀 수가 없어요. 뭐 갑자기 전과를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뭐 새로 입학을 할 수도 없죠.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 학생들 우리 이 구직자들의 논리를 좀 따져보면요. 사실 뭐 서울대 학생들만 취업을 해야죠. 그 논리를 저희가 계산해보면. 근데 사실 뭐 성적에 맞춰서 좀 대학이나 전공 뭐 선택했을지언정 사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전공 과목에 맞게 지난 4년 동안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 분명히 이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학이 하나의 사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요. 이런 말처럼 사회생활을 좀 간접적으로 분명히 체험을 해본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학교의 서열이나 레벨을 정의하는 게 스펙은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내가 이 대학생활에서 배운 대인관계 또 처세 그리고 뭐 등록금이라든가 용돈을 피해서 일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 학교랑 이 전공 스펙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 소재를 1, 2학년으로 일단 나눠보고 3, 4학년으로 좀 나눠봐서요. 최근에 취업에 가장 가까운 나이 때 했던 이 나의 경험들 이걸 가지고 조금 나눠보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바꿔야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대학 생활에 뭘 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요. 학교 전공 이런 거는 이미 취업 준비할 땐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경험 중심으로 1, 2학년, 3, 4학년 이렇게 좀 정의해 보시면 좋겠고 8대 스펙 넘버 1 학교와 전공까지 나왔어요. 그럼 다음은 학점하고 네. 영어 성적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그렇죠. 추측해 이제, 봅니다. 그렇죠. 이제 실과 바늘이죠. 이 그렇죠. 부분요. 따라오죠. 이제 대학생활을 두 글자로 정해라. 그러면 학점, 또는 토익. 토익. 딱 이렇게 두 글자로 저희가 딱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아주 학점이 좋아요. 공감이 안 됩니다, 사실요. 그죠? 그리고 토익 성적도 어학 실력에 비례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 어학 성적,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점수가 좋습니다. 네. 그거 아무런 공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좀 예문을 볼 텐데요. 좀 이 학점과 관련해서 글을 쓴 걸 가지고 한번 예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 저렇게 쓰는 거구나. 내가 공부 잘했어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닌 거구나.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겠는데 한번 좀 보시죠. 네. 읽어볼까요? 예. 공학인증 심화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언어 관련 전공 수업에서 항상 팀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과제를 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에 도움을 주고받거나 팀원들 간의 토론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여러 사람이 모여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 푸드코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제를 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부분과 서버 부분으로 나눠서 각 역할에 맞게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자신이 맡은 서버 부분을 하지 않고 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기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역할 분담을 나눌 때 자신에게 어려운 부분을 담당해서 과제에 참여에 못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그래서 팀원들은 네, 한 명이 나고자도 없이 네. 뭐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이 네, 프로그램을 푸드코트 완성을 할 수 프로그램 완성할 수 있었고요. 또 있었고.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이게 잘 읽어보면은요, 공학인증 수업에 들어가서 자기가 수업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좀 쓴 건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글을 쓸 때 어떤 과제나 수업에 들어가서 팀 프로젝트 그러면 혼자 다 했어요. 애들은 싸웠어요. 애들이 일을 안 해요. 제가 다 했어요. 뭐 그렇게 이런 보통 많이 쓰죠. 보통 많이 그렇죠. 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뭐 이 글을 쓸 때 다른 친구들은 점수가 나빴고 다 포기했지만 저는 열심히 해서 저 혼자 열심히 해서 교수님한테 칭찬받고 남다른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잘난 척 같아요. 너무 잘난 척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게 있지요. 때리고 싶죠. 예. 공감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글은 사실 매력 없는 글입니다. 어떤 공감도 끌어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자기가 얼마큼 노력했는지, 같이 얼마나 이 고생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이루었었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경험한 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어학연수 그리고 해외 경험, 자격증 이런 분들도 저희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 2000년대 이후 들어와가지고 사실 신입사원 스펙 중 딱 떠오른 것이 바로 이 어학연수랑 해외 그렇죠. 인턴십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워킹 홀리데이라고 불리는 이 무급 인턴십이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데 이 사실 이거 조금 저희가 다뤄볼 게 IMF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스펙이 아니었어요, 이게. 근데 그래요? 근데 이 내수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해외로 진출하고 확장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무역 쪽에 상당히 치중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 리소스가 전부 수출 쪽에 좀 투입이 되다 보니까 구직자들, 신입사원들이 좀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기업의 니즈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신입사원들을 선발하는데 어학 점수 좀 중요하게 되는 이런 그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 이 부분에서 워킹 홀리데이 제도라는 것이 좀 소개가 되면서 이거 돈도 벌면서 여행도 하고 취업에 아주 좋다, 유리하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필수 스펙으로 좀 인식되기 시작되었죠.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땐 그랬죠. 그래요. 네, 돈도 벌고 공부도 하겠다면서 워킹 홀리데이 떠났던 친구들 지금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았어요. 예. 네. 자, 언젠가부터 이제 스펙 경험 쌓겠다고 무작정 이제 가는 그런 친구들도 생겼고요. 원래 의도는 이제 공부도 하고 세상 경험도 쌓고 이런 맞습니다. 일석이조 효과인데 뭐 돈도 벌고 좀 그런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서 이제 시간을 또 계획을 하고요. 우리가 좀 열심히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스펙 중에 또 우리가 자격증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자격증, 뭐 일부 국가 자격증이나 꼭 그 법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딸 수 있거나 조금만 어느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면 사실 취업에 그렇게 도움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마치 내가 이걸 따면은 자격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나를 뽑아줄 것이다. 이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글을 쓸 때 끝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땄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거 아예 먼저 밝히고 그 이후에 그 자격증을 통해서 변화된 나한테 도움이 된 거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좋거든요. 한번 예문을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중국 북경대학의 도시 지역 경제를 전공으로 진학하여 공부를 하면서 중국 각 지역의 전문적인 지식을 접하였습니다. 전공과 관련하여 현지의 법 체계와 실무 관련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중국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동아리나 의류 사업 당에도 좀 했었고요. 자격증 네. 취득을 해서 자신감과 좀 도전 의식도 얻었고 적응력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유학 생활에서 국내 기업 인턴 기회가 없어서 한국 기업 문화를 좀 접할 수가 없었는데 이 운이 좋게 한국 한의엘 회사의 이 주중 한국 대사관저 이 친구가 북경대에서 유학한 친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또 주요 업무를 통해 가지고 한국 회사 직원분들도 좀 도우고 그래서 구매 방식과 그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도 배울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잘 썼네요. 보통 잘 썼죠. 그러네요. 이 뻔한 그런 구성이 아니에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뒤에 자기가 취업에 도움을 받았던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실무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가 아, 이 친구가 이 자격증을 통해서 얻은 게 많구나, 배운 게 많구나, 이쪽에 뽑았을 때 참 적합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펙을 위해서 딴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어떤 나의 행동 이것들이 바로 자기소개서에서 풀리는 이런 내용이 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스펙이죠. 공모전도 있고요. 수상, 네, 수상 수상 경력 경력. 또 있죠. 네, 봉사활동, 봉사활동. 뭐 인턴 경력, 인턴 그래요. 경력. 예, 예. 그렇죠. 딱 이런 것들이 합쳐서 우리가 이제 8대 스펙이고 전부 사실 뒤에 지금 얘기해 주신 우리 박재건 MC가 얘기해 주신 부분은 네. 사실 전부 옵션이에요. 옵션입니다. 이게 무슨 필수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또 이 돈을 벌어봤다. 특히 이 아르바이트와 인턴을 이렇게 격차를 두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사회를 배우고 돈 버는 게 좀 어려워봤다. 좀 사람들과 일해봤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인턴하고 기술하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한 경험도 인턴 경험에 못지않은 스펙이다. 이런 거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이 대인관계를 쓰는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느 단체나 또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또 어디 여행을 갔다 오고 어떤 공모전을 통해 수상을 하는 동안 혼자 하는 경우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이루었어요. 저 참 잘했어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 둔 다음에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이 있기 나기 전에 내가 했던 행동 그리고 이런 스펙 이벤트 이런 것들을 기술한 이런 경험한 다음에 내가 변화한 점 이런 것들을 전과 후로 정리를 이 방학 기간에 좀 해두신다면 실제로 공채 기간 때 자기소개서 쓸 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경험을 했고 그 경험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이 포인트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의 비밀 뽑히는 자소서 오늘은 일명 8대 스펙이라고 불리는 이 스펙 부분들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